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월남전에 참전한 대한민국 해병대가 민간인들 70여 명을 학살했다는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그러니까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판결 내용은 베트남의 응우엔 티탄이라는 64세 여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베트남의 피해자라는 원고가 승소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해병대는 베트남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는 뜻이죠. 전쟁 범죄라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베트남전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파병한 군인들의 민간인 사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최초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방송의 제목만 놓고 보면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아주 민감한 내용이 될 것이다.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그동안 1년 넘게 해병대와 관련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방송에 몇 가지 원칙이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방송 전부터 제가 일부러 그런 대원칙을 세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원칙이라는 걸 보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저는 첫째, 시사성 있는 주제는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사성 있는 주제는 대개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연들이기 때문에 공연히 그 논란에 끼어들어서 제 자신이 피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제가 지금까지 160편 정도의 영상을 올리면서도 월남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 한 편도 그걸 주제로 해서 방송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해병대 예비역들께서 월남전과 관련한 본인의 수기, 사진, 각종 사연 등을 아주 많이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솔직히 아직은 제가 월남전에 대한 공부가 덜 됐다는 겁니다. 특히나 구체적인 전투 장면에 들어가면 해병대 전사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아주 영웅적인 행동을 한 인물조차도 일각에서는 그건 구라다, 뻥이다, 내가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다, 영웅은 고사하고 한밤중에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넋이 빠져서 벌벌 떠는 모습을 봤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과 너무나도 상반된 내용을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 말씀만 들어보면 이래서 영웅은 만들어지는 거구나, 저는 솔직히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보해 주신 그분의 말씀이 100%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가지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전사를 부정하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듯 제가 방송을 했다가는 역시나 처음에 말씀드린 시사성 있는 주제와 마찬가지로 논란에 휘말려서 제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방송을 안 하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제가 그동안 방송한 내용은 제가 비록 해병대가 쌈박질하고 깽판 놓고 빠따 치고 김빠이 하는 이런 해병대의 부정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소개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그때는 그랬으니까 하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떠든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내용들. 하지만 저 역시 해병대 출신인지라 지금의 기준이 아닌 과거의 눈높이로 봐도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그래서 해병대에 아주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는 그런 주제는 가급적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상의 세 가지 원칙을 놓고 보면 오늘 월남전에 참전한 대한민국 해병대가 현지 민간인들을 사살했으니 한국 정부는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 이거는 첫째, 시사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둘째, 제가 전혀 집중적으로 파고든 적이 없는 문제,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방송하지 않겠다는 원칙, 여기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셋째, 자칫 잘못하면 해병대에 아주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는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저의 기존의 3대 원칙을 모두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민감한 주제를 급하게 방송하기로 한 이유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제 생각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보다는 월남전의 전반적인 상황,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그걸 소개하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까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제가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제 생각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시죠? 네 생각이 변화하기 전에 최초에는 어땠는데 변화하고 나서 지금의 생각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최초의 제 생각은 아마도 그랬을 것 같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인정했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제가 현장을 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않은 놈이 그걸 인정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정황상 월남전에서는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말을 빙빙 돌리니까 답답하시죠? 그냥 월남에선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간단한 것을 요즘 좀 배운 놈처럼 고상하게 말을 하려는 그런 버릇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안 어울리죠? 어쨌든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최초에는 그걸 인정했다. 정황상. 오늘 이 정황상 이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아닌 두 중년 남녀가 여관에서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 여관방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도 않았으면서 정황상 그걸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정황상 그랬을 수 있다, 이 뜻은 반드시 실제 그랬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황상. 오늘 방송의 키워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최초 이걸 인정했는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월남전 청룡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런 바뀐 생각 역시나 제가 직접 목격하거나 심도 있는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황상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게 정황상 그랬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다른 반대의 정황을 듣게 되는 경우 민간인을 학살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에도 동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내 상식과 주변의 얘기들, 그게 과연 합리성을 가지고 있느냐? 즉 불합리한 얘기면 나는 동의 안 하는 거고, 정황상 맞다 그러면 인정을 하고 기존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어쨌든 저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정된 방송을 취소하고 급하게 이 문제를 주제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걸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만큼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라는 건 우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마을에 들어가서 다 죽였다. 하지만 저는 사실 이 정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랬다면 다 미친놈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쪽에서 전사자가 발생했고 당시의 표현대로라면 피를 보고 눈이 뒤집힌 해병대원들이, 아니 소대장, 중대장이라는 장교들 역시나 꼭지가 돌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였다. 이런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즉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의 결과는 동일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내용과 우리 쪽에서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이쪽이 미쳐서 의심 가는 양민들을 닥치는 대로 쏴 죽였다. 이런 행위의 동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후자의 행위 그 자체를 옹호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욕 좀 먹을 것 같은데 저는 피를 본 해병들이 그래서는 진짜 안 되지만 그랬을 수 있다.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동기만큼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군인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군인이 아니지만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게 현역 때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서 앞서 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해병대가 피해를 입으니까 열받아서 다 죽인 거 맞네. 이렇게 지레 짐작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 뜻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엔 민간인 학살을 정황상 인정했지만 어마어마한 변화, 제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겪은 비슷한 경험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87년 민주화 항쟁 당시 진압부대의 소대장으로서 당시 부산의 부산산업대학으로 출동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진압훈련 즉 충정작전 이때의 전술 대형은 우리 소총소대가 일반적으로 갖추는 대형 즉 소대장이 돌격을 선도하는 그런 대형이 아니라 소대장이 소대의 최후방에 위치하고 거기다가 서너 명의 경호원까지 소대장인 제 주변에 배치해서 저를 호위하게 하는 대형. 저는 실제 작전에 투입되면 최후방에서 소대원들이 당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출동은 안 했습니다. 6.29 선언인가 정부에서 거의 항복을 했죠. 삼양화학그 체류탄도 다 떨어지고 아무튼 매일 저녁 9시 뉴스에서는 경찰병원을 방문한 장관, 국무총리 등의 모습과 미라처럼 전신을 붕대로 칭칭 감은 우리 소대원 또래의 전경대원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염병에 맞아서 전신에 불이 붙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차라리 소대장인 내가 최전방에서 뒤통수가 열려서 죽는 게 낫지 대원 30명이 까실려서 죽는 건 못 본다. 만약에 화염병에 우리 소대원이 맞으면 나는 우리 대대 맨 마지막 차량에 경계용 탄약이 차량 가득 실려 있는 걸 안다. 내가 대대장을 협박해서라도 나는 실탄을 분배할 것이다. 저는 비록 실전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대원이 화염병에 맞아서 뒹구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소대장의 행동 상상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일찌감치 전역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놈이 장군 되면 큰일 나죠. 장군? 야, 이 새끼야, 장군은 아무나 하냐. 죄송합니다. 이건 농담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서론이 너무 길죠. 이건 그만큼 오늘 주제가 민감하다는 뜻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럼 우리 한국군이 월남에서 싸운 상대 그들이 베트콩이라는 사실은 잘 아시죠? 또 우리가 월남이라고 하니까 남한, 북한 하듯이 북이 17도선 이남은 월남 그리고 그 이북은 월북? 말이 안 되죠. 그쪽은 월맹이지 않습니까? 월맹.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북위 17도선 이북의 월맹에는 월맹 정규군 그런데 우리 한국군은 북위 17도선 이남의 월남에서 베트콩을 상대로 전투를 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 한국군이 전투한 상대는 월맹 정규군이 아니라 북위 17도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38선 같은 분계선 이남의 지역에서 활동하던 게릴라 즉 베트콩이 그 상대였다는 뜻입니다. 물론 월맹 정규군과의 조우나 교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민간인 복장을 한 베트콩이라는 게릴라와의 전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월남이라는 말은 사실 베트남 사람들도 한자를 씁니다.
즉 한자 문화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월남이라는 한자는 중국에서 들어온 말인데 이게 중국 발음으로는 위에 난, 우리나라에서는 월남, 그런데 월남에서는 베트남이라고 발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월남, 위에 난, 베트남, 이건 다 같은 뜻이죠. 그런데 베트콩입니다. 여기서 콩은 공산주의 할 때의 공, 그걸 월남 사람들은 콩으로 발음한다는 거죠. 같은 한자어도 세 나라는 발음이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호치민도 그건 월남에서의 발음이고 우리는 호지명, 중국에서는 후즈밍 이렇게 발음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베트콩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월남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 게릴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남한에서 활동하던 남로당과 빨치산을 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맨 위에 북위 17도 선이 보이는데 그 남쪽이 월남, 즉 우리 한국군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쪽에 주로 배치됐습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걸 대략 설명드리면 맨 위에 붉은색으로 표시한 지역 호이안, 꽝흥하이 이 지역에 해병대 청룡부대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녹색 부분 여기는 퀴논을 중심으로 해서 육군 맹호부대 즉 수도사단이 위치하고 그 아래 남쪽 닌호아 지역의 육군 구사단 백마부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글쎄 이걸 우리나라를 예로 설명드리면 해병대는 아마도 휴전선 남쪽에 속초쯤에 주둔을 했고 강릉쯤에는 육군 맹호부대 그리고 영덕이나 포항쯤에는 백마부대가 주둔했다. 이러면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북단의 해병대 청룡을 제가 속초쯤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위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고성 그쯤에는 미 해병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 지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린 이유 만약에 월남에서의 전투 양상이 한국전과 비슷한 모습이었다면 이런 부대 배치는 대한민국 해병대가 최전방 그러니까 강원도 속초 그리고 육군 백마부대가 최후방 저 남쪽 경상도에서 여유있게 작전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전은 북위 17도선 이남에서의 작전 퀴논의 맹호부대를 후방으로 볼 수 없고 또 가장 남쪽에 있는 육군 백마부대라고 해서 여유있게 탱자했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월남은 전 지역이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왜? 상대가 월맹 정규군이 아니라 베트콩 즉 월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민간인 복장의 게릴라였기 때문입니다. 한국군 중에서는 가장 최북단인 호이안에 주둔했던 68년 2월 구정공세 당시에 청룡 5대대 27중대 소대장의 말씀에 따르면 3일간의 휴전을 약속해놓고 월맹 정규군 2개 연대가 공세를 취하는 바람에 추라이에서 막 이동을 끝낸 한국 해병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맹 정규군은 전부가 민간인 복장이었다는 사실 이분께서는 월남전 당시 정규군은 그때 딱 한 번 그것도 민간인 복장의 정규군을 딱 한 번 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최북단 호이안 지역에 있던 청룡 5대대 27중대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 남쪽에서는 정규군을 보기가 훨씬 힘들었겠죠. 이 사진 속에서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베트콩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 역시나 베트콩의 모습인데 복장은 역시나 민간인 복장. 공통점이라면 대부분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월남 사람들은 흰색, 검은색 옷을 주로 입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릴라, 즉 베트콩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검은 옷을 입었겠죠. 이 사진도 베트콩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여자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즉 베트콩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여자 베트콩도 상당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6.25 때 남북한이 전면전을 벌였을 때, 즉 전면전 상황에서 여군이 최전방에 배치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6.25 당시에 북한 여군들과 관련된 자료나 사진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베트콩, 여자 베트콩과 관련된 사진은 많습니다. 아무튼 왼쪽 사진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던 북한 여군들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다 합해봤자 열댓 명을 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9.28 수복 당시 서울에서 붙잡힌 한국전쟁 최초의 여군 포로들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정규전 상황이 아닌 비정규전 상황 하에서의 게릴라 활동에는 여자도 충분히 남자 한 사람 역할, 아니면 어쩌면 남자보다 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기에는 편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월남전이 정규전이 아닌 한국군 입장에서 보면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그런 작전이었다는 뜻입니다. 정규전에서 여군들의 활동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아시죠? 이 사진 말고도 사살된 베트콩들의 시체를 보면 100% 민간인 복장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처참한 모습들이라서 사진이 올라가면 유튜브 쪽에서 제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사진이 아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월맹 정규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사진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정규군입니다. 게릴라, 즉 베트콩이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월맹 정규군들이 북위 17도선 이남에서 작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때 그들은 정규군임에도 불구하고 베트콩과 같은 민간인 복장을 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아무튼 정규군의 활동에는 길 안내를 포함해서 베트콩들이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규군과 베트콩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정규군이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 사격을 하지 않는다, 이 뜻은 아니죠. 자, 그럼 이상의 사진 설명을 마쳤으니까 슬슬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월남전에 참전했다면 여러분은 베트콩과 선량한 양민을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둘 다 똑같이 민간인 복장을 했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럼 첫째, 우리한테 총격을 가한다? 이거야 100% 적이라는 뜻이죠. 당연히 사살해야 되겠죠. 그럼 둘째, 우리한테 총격을 가하지는 않지만 놈들이 우리가 매복한 것도 모르고 총을 휴대한 채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것도 무조건 사살해야죠. 선량한 농민들이 농기구 대신에 아까워서 총을 들고 다닐 리는 없겠죠. 그럼 세 번째,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그냥 논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 또 마을에서 쉬고 있더라, 그러면 이것도 베트콩으로 보고 무조건 사살해야 됩니까? 베트콩은 사복을 입었다. 그럼 사복을 입으면 다 베트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베트콩들이 낮에는 농사를 짓거나 우리한테 협조를 하는 척 하다가도 밤만 되면 딴짓을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베트콩과 선량한 양민을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이게 제 방송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들은 전부가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이걸 마치 한국군의 상대가 월맹군 복장을 갖춘 정규군이었고, 따라서 월남전에서는 오직 군복을 입은 사람들 간에만 전투가 있었다. 그런데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들을 한국군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엄청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군의 상대는 전부가 민간인 복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베트콩들은 낮에는 선량한 주민들처럼 행동했고 아군에게 협조하는 척 했습니다. 여러분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 복장을 한 주민들 모두가 베트콩이다, 이런 뜻은 아니죠. 아무튼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로 그런 경우라면
한국군의 양민 학살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판사였다면 민간인이 죽은 사실보다는 그들이 진짜로 선량한 민간인들이었나, 혹시나 그들이 베트콩은 아니었을까,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 봤자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을 판사가 규명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총을 쏜 자는 베트콩이라고 주장을 하고 맞은 자는 선량한 농민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문제마저도 해병대를 옹호하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역시나 처음에는 아마도 해병대는 선량한 민간인들을 학살했나 보다, 이쪽에서 피를 보고 눈이 뒤집히는 바람에,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제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이유는 바로 월남전 한국군의 적은 월맹군 복장을 한 정규군이 아니라 민간인 복장을 한 베트콩이었다는 많은 참전 선배님들의 절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월남전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아주 간단한 사실조차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이번 재판은 1심의 판결 내용입니다. 2심이나 3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설령 한국 정부에게 책임이 없다는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베트콩이 아니었다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아니 그들이 분명한 베트콩이었다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정황상 양쪽 얘기 모두가 일리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월남 청룡의 편에 서겠습니다. 해병대가 가끔 꼴통짓은 해도 아무런 이유 없이 선량한 주민들을 70명씩이나 학살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건 그들의 해병혼을 이어받은 저 역시 해병대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부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 제 방송의 원칙을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최근 논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룡은 베트콩이라는 게릴라를 상대했고 그들은 민간인 복장을 했다는 사실을. 이상입니다. 이영만리 월남에서 고생하신 월남 청룡 선배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후배들이 못나서 나라가 이상하게 돼서 이런 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제 자신 반성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